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오늘 저는 최소한 한 10%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지금 역대급으로 거의 신기록을 세웠죠. 그게 좋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테마도 엮여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봤는데, 오늘 이렇게 눌리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젠을 주가를 가면 안 되는 세력들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테마로 이제는 끝물이다. 시젠이 다른 어떤 이슈를 터뜨려 주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가기에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장을 보면서. 오늘처럼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힘을 크게 못 받았고요. 수급도 크게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이 차트가 도치형 차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보통 확률적으로 이런 차트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적이죠. 물론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일 오늘 좀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여러분 공시가 하나 떴죠. 정말 이것도 실망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6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주당 한 400원 정도 나와서 1년치로 따지면 한 1.1% 조금 넘는 뭐 그런 정도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한 600원, 700원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배당이 생각보다 적다. 그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는 배당을 조금 덜 주고 연구개발이라든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측면으로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좀 적게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24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그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지겹고 힘들고, 아마 오늘 제가 글을 좀 보니까 좀 이제 시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개미들의 곡소리가 나야 주가는 간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 좀 있으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대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0%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6%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즌에 들어온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왔고요. 기관이 지금 나갔다. 뭐 의미 없게 연기금에서 조금 나갔고, 금융투자에서 좀 매도를 많이 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물량 자체가 크지 않아 가지고 크게 가진 않았지만 내일 좀 장대 양봉 뽑아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부탁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천 대표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나? 좀 주가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듭니다.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문가를 뽑아놨으면 주가 관리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시 하나 정도는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라는 걸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시즌 주당 400원 현금 배당 결정이 났고요. 이제 뭐 가지고 계시는 주마다 곱하기 400을 하면 세 전으로 받을 수 있고, 시가 배당률은 0.5%입니다. 이게 분기 배당이고 연 4회 정도 나온다고 감안했을 때 뭐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당 지급 예정일은 8월 3일이니까 8월 3일 날 가지고 계시는 증권 계좌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젠이 앞으로 이 진단키트 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실적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모든 전수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강주에서도 아동복지시설에서 7명이 확진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7명 때문에 이 1천여 명이 1차 전수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단키트의 수요가 앞으로 사실상 줄어들 리는 없고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유보율이 계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갤러리아 명품관 현대백화점에서도 코로나19가 잇따라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국회의원도 전수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수검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직원 코로나19 확진 전수검사,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은행에서도 전수검사,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전 국민 혹은 지역별 전수검사까지도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적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지침 중에 하나가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제 주변을 검사할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검사 2차, 3차, 4차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렇게 전수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전수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전수검사조차도 부분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지금 나와 있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역별이라든지, 과거에 포항에서 그렇게 전 지역 전수검사를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크게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정말 뼈아픈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진단키트는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한계점이 보인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다른 어떤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미국에서도 코로나 재점화가 있었고 1주 만에 지금 신규 확진자가 2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45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늘고 34개 곳에서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델타 확산의 확진 일주일 새 2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미발 람다 변이가 지금 더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고, 이게 만약에 퍼져버린다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할 수도 있고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 시젠이라는 종목 자체는 코스피 지수에 역행하는 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타격을 조금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